자, 진도지 44페이지 펴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경제 관련된 배경 지식입니다. 네, 경제 관련된 배경 지식은 애초에 어려운 개념도 많은데다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많다고 했잖아.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좀 확대를 해야 잘 보이겠지? 그냥 넘겨가면서 볼게 어쩔 수 없지. 자, 이번 주는 뭐냐? 저축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첫 번째 보세요. 이제 저축과 투자를 살펴보자. 먼저 저축의 대표적인 수단이 예금을 알아본대. 예금이라는 애가 나와요. 우리가 사실 이걸 아예 모르는 개념 아니야. 왜? 지난주 수업 비문학에서 확인했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남아 계십니까? 그럼 좀 설명하면 되지. 한 번 더. 자, 예금이 뭐냐? 이자를 받으면 돈을 불리는 금융상품이란. 여기에 포인트네. 이자. 얘는 원금을 무조건 돌려주는 데다가 플러스로 이자까지 붙여서 준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지? 근데 예금은 요금을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나뉜대요. 얘는 이제 1번 예금과 2번 예금으로 나뉜대. 자, 이런 설명 방법 뭐라 그랬어? 비문당에서. 예, 예금이라는 둘 중에 뭐냐고. 구분. 예금이라는 큰 덩어리를 기준에 따라서 요금을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나누는 건 구분입니다. 구분. 그럼 예금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정의가 나와 있죠. 일정한 계약에 의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일을 모두 예금이라고 한다. 즉 여기 있는 이게 이제 맡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적금도 예금 종류 중 하나예요. 바로 맞습니다. 바로 그렇죠. 안 그래도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금을 이끄는, 우리가 아까 봤던 1번 예금입니다. 1번 예금. 자, 1번 예금 이건 뭐냐? 예금주가 언제든지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예금이랍니다. 여기가 포인트.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돈을 뺄 수도 있고, 원하면 돈을 넣을 수도 있는, 그런 게 바로 요금을 예금인데,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을 생각하면 된답니다. 이 돈을 안 버는 입장에서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월급 통장 같은 거예요. 돈 들어오고, 내가 언제든지 그걸 뺄 수도 있고,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런 거죠. 언제든 쓸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 요거를 생각한다. 대신에,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대신에, 이자율이 별로 높지가 않다는 거죠. 요 앞에 있는 거는 장점이잖아요. 장점. 요금을 예금의 장점. 자기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자율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장점도 있는 대신에 단점도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 동안 출금하지 않겠다는 약속하는 저축성 예금. 아까 봤던 2번 예금 있어요. 2번 예금. 얘는 뭔데? 요금을 예금과 다르게 저축성 예금은 이자 수입을 주는 목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예금이라는 거지. 근데 이 저축성 예금은 또다시 적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다시 또 나눠져.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1번과 2번으로 나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분의 방법을 쓴 거고 얘의 목적은 뭐래요? 목적은 이자 수입이래. 이자 수입을 주는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맡겼을 때 그냥 내가 쓰려고 맡겨놓은 게 아니라 이자를 붙여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적금과 정기예금을 나뉘는 저축성 예금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직접 해보지 않는 입장에서 이걸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 보자. 먼저 적금은 그러니까 1번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약속한 돈을 은행에 넣는 금융상품이랍니다. 여기 이제 정의죠, 정의. 적금이란 건 이런 건데 적은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서 큰 돈을 만들기 좋은 방법이다. 사실 이게 목적이에요. 큰 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월급을 받았을 때 뭐 10만 원이라도 매달 뭐 매달 10일에 10만 원씩 낼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적금인 겁니다. 그 기한은 뭐 1년 혹은 뭐 3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걸 쭉 모으면 얼마 되겠어? 10만 원씩 1년 모으면 12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두 자릿수인데 세 자릿수로 모이니까 그 모인 걸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큰 걸 만드는 그 목적인 적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을 넣는 적금을 든다면 6개월 후 만기에는 그동안 내가 저축한 180만 원에 플러스로 이자까지인 거야. 왜냐면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 이자가 주된 목적인 저축성 예금이라고 했으니까요. 사실 그냥 돈 180만 원 받을 거면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되잖아. 뭐하러 넣었냐? 이자 때문에 넣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근데 거죠. 중간에 넣다가 돈이 없어서 못 내면 어떡해. 그러면 저걸 깨야 돼요. 적금 깨야 돼. 그럼 이제 이자를 완전히 받지 못하죠. 원래 약속했던 이자가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좀 줄여든 이자를 받겠죠. 어. 그래서 자기가 여유가 되는 선에서 해야지 막 연끌 하면서 적금을 넣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라는 건 뭐냐? 일정 금액, 자, 얘는 2번이지, 2번. 정기예금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맡기고 정한 기한 안에는 찾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하는 예금. 이것도 정의가 있네요. 이번에 정의. 또 얘는 이제 어렵하니까 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죠. 1년 동안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기로 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원금이 1000만 원 당연히 돌려주고요. 플러스로 이자를 받는 식의 한 거지. 근데 봐봐. 이러면 적금이랑 뭐가 다른데요?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일단 단위가 다르잖아. 얘는 좀 더 큰 돈이란 거예요. 적금에 비해서 좀 더 큰 돈을 목돈을 넣어두고 더 큰 이자를 받는 것이 예금이다 라는 거야. 작은 돈은 왜 안 돌려? 이자가 얼마 안 돼요. 작은 돈. 그동안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 작은 돈을 넣을 바에는 10만 원을 1년 동안 넣어둘 필요가 어디 있냐는 그거 어쩔 건데 고기 사 먹으면 끝나겠어. 아무튼 그런 거지. 자, 봐봐. 일반적으로 예금의 장점은 뭘 보장받느냐? 원래의 금액, 원금을 보장받는 게 사실 은행에서 이런 걸 적금이나 예금을 할 때 장점이죠. 원금을 보장받고 정해진 이자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제 묶어가지고 얘가 이제 장점이네. 장점은 이것이다. 원금 보장. 손실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단점도 있겠죠. 다만 여기서 묶어야겠네. 이자율 이상의 수익은 기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대. 한계라는 건 단점이니까. 장점인 대신에 이자율 이상의 수익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죠. 이자를 붙여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거보다 더 줄 리는 없으니까. 그다음 또가 있어 또는 플러스잖아 플러스 또 물가를 고려한 실질 이자율 따졌을 때 우리가 계산했었잖아 본문에서 성실하게 저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구매력이 줄어든 일이 생길 수가 있대. 여기도 단점이에요. 줄어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단점. 단점 안 써도 되겠지. 구매력이 뭐였어? 기억나? 지난주에 했던 거? 구매력이 뭔데?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뭘까? 구매력을 정의하자면 무엇을 어떠한 특정 물건,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한마디로 살 수 있는 힘이 구매력이잖아. 한자 뜻풀이 그대로 하자면. 그렇지. 이게 왜 떨어진다고 했어? 뭐 때문에? 돈의 가치가 왜 떨어졌어? 돈의 가치가.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내가 쓰는 이자보다 물가가 더 올라버리면은 사실상 손해란 거야. 사실상 손해. 그것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오랜 기간 맡겨두는 예금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단점. 음. 자, 특히 이자율이 과거보다 훨씬 낮아진 저금리 시대가 자리 잡으면서 왜 이렇게 된 거야? 원래 그래서 발전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좋았을 때가 있고 안 좋았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의 경제가 내려가는 중이야. 왜요?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심지어 경제 그 수업도 아닌데 이걸 2시간, 3시간 수업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백은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저금리 우리가 지금 금리 있죠 금리 이걸 배웠잖아. 내 말은 우리가 배운 거 복습에 똑바로 금리가 뭐라고 했어? 이자율이라고.
이자율, 돈에 붙는 이자라고 했어. 근데 이자율이 적었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돈을 맡기겠냐? 그러니까 그런 시대라는 거지. 예금만으로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 예금만으로는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라고 할까? 더 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지.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하라는 거야. 은행에 맡기는 것만 하면 너네 손해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뭘 해? 주식이나 채권을 얘기를 할 거고, 그게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자. 주식은 뭔데? 기업이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증표예요. 그래서 주주총회라는 걸 하는데, 주주총회 뭔지 알아? 네. 주식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안건을 낼 수 있는 거야. 단 일주만 가지고 있어도 그걸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의견이 막 엄청 크게 반영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대주주 위주로 가겠지만,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주주의 권리니까. 왜냐면 소유권을 준 거죠. 1%만 받아도 할 수 있어. 그, 날아가요. 너 오라고. 하시면 많이 가시는 거 아니야? 1%는 많이 가지는 거지. 내 말은 1주를 얘기하는 거야, 1주. 삼성전자 하나. 1%. 그치, 그 정도면 꽤 큰 거지. 내 말은 그런 거야. 자, 아무튼. 예금과 같은 저축만 하면 돈을 많이 불릴 수 없다는 점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 따라서, 돈을 더 빨리, 더 많이 불리길 원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요게 포인트였어. 지난주에 그 팻말된 거 기억나? 채권하고 주식 그거? 원금 손실 가능성 예스. 했던 거 있지? 그냥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주식. 강합니다. 자, 뒤에 그 글 설명하면서 얘기해줄게.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를 선택한다. 자, 즉 투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구입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구나. 주식 있고, 뭐 채권 있고, 뭐 부동산 등, 뭐 1, 2, 3번 등등 이런 것들 있다는 거지. 자, 당연히 저축에 비해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대신 원래 있던 돈을 잃을 수 있는 대신에 하면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거겠지. 야, 위험만 크고 얻을 게 없으면 뭐하러 하겠냐는 거야. 바보 아니고 사람들이. 당연히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자, 그럼 보자. 그럼 주식을 왜 하냐? 그러니까 왜 파냐?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이게 목적이죠. 자기들이 이제 사업을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돈을 자기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 가문에서 돈을 다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주식을 팔면서. 소유권 드리겠습니다. 대신 돈을 주세요. 인 거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증표로 주식을 주는 것이다. 이때 주식을 발행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어디라고 하면 거기는 주식을 판다는 거야. 소유권을 넘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죠. 주주 또는 주식 투자자라고 한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면 매수를 했다는 거고 주식을 팔면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도, 매수 이런 단어들은 자주 나오니까 사는 게 매수다. 그 다음에 팔면 매도, 하는 게 매도, 도, 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관계가 이게 주식을 먼저 발행을 해요. 주식회사가. 그러면 이 주식을 사는 거지. 한마디로 이 회사의 소유권을 사는 거예요. 대신에 대가로 돈을 내.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 왜 한다고 했어 처음에? 돈을 벌려고 한다며. 근데 내가 돈을 냈잖아. 어떻게 돈을 버냐? 밑에 있어. 기업이 성장. 그렇지. 자, 그렇다면 주주들은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 첫 번째 방법. 자, 1번. 시세 차익을 활용하는 거래요. 시세 차익이 뭐냐? 시세 차익이란 건 특정한 시기에 물건값을 얘기하는 거고 차익은 가격이 달라졌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얘기한다. 당연히 이제 손해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격이잖아. 이 Y축이 A일 때 샀어. 그래서 얘가 쭉 올라가겠죠, 가격이. 그래서 B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팔았어. 그럼 어때? 차이 나는 만큼의 이익이라는 거야. 투자의 빚, 투자의 빚에. 이 정도만 돼도 뭐, 어마어마하지. 아무튼, 이만큼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차익이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방법입니다. 1번 방법. 자, 쉽게 말하자면, 주식을 가격이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면서 생기는 이익이다. 그래서 발목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깨 머리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그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 이익의 높이.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돼? 머리일 때 사가지고 보통 어깨 이렇게 점점 내려오면서 안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무트코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동물의 숲에서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거야. 언제 팔지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주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주식을 A 가격에 사서 시간의 흐름 후 B 가격에 팔면 B-A만큼의 시세 차이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 성공한 것이다. 근데 이거 말고도 돈을 또 줄 때가 있습니다. 2번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 얘는 뭔데?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익 가운데 일부를 투자자의 지분에 비례해 나누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정의가 있으니까 별자 이게 이제 배당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산 만큼 퍼센테이지로 이제 배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분하는 돈을 낭금이라고 말한다. 꾸준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낼수록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을 사면은 그 회사가 잘 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차익도 얻을 수 있고 배당금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회사가 잘 돼야지 나를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지. 그럼 자기 회사 주식은 살 수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 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내부 정보를 얻고 하면 그거 바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정보가 없이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런 친구가 알려주면. 그럼 이제 바로 이제 횡령 및 배임하면서 뉴스에 나오고 사회면에 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려주는지 아는. 프로젝트가 있잖아. 내부 기밀 프로젝트가 있어. 만약에 이걸 하면은 만약에 돈 더 벌 거야. 근데 그걸 바깥에 공개 안 했어. 근데 그 정보를 흘렸어 누가? 그럼 살 거 아니야 미리. 저 떡상 같거든. 예를 들어서 불닭볶음면 있죠. 지금 세계적으로 잘 팔리잖아. 불닭이 나올 거라고 유명해질 거라고 알기 전에 미리 안내를 해줘. 나갔어. 그럼 뭐 어떻게 돼? 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친구한테만 알려주면 아무도 모르잖아. 친구를 믿지 마. 너 입이 싸잖아. 그리고 너도. 스물개 널 믿을까? 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짓을 하시면 범죄입니다. 눈을 얘기하지만 이건 투자야. 범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무튼 수익을 많이 내게 되면 주식이 상승해서 주주들은 한 번 더 배당금도 받고 시세 차익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넘어가면은 바로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면은 다시 이제 배당을 주주들한테 각각 해주고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모두가 좋은 거지. 사실은 회사도 좋고 주식 산 사람도 좋고 한 건데 자 그럼 주식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회사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라는 건데 이게 뭔지 한번 보자. 자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은 일종의 차용증이래. 근데 차용증이라는 건 뭔데? 빌렸을 때 쓰는 증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차용증이야. 정부, 공공기관, 은행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 등이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빌리고 이자는 언제, 얼마를 줄 것인지를 약속하는 증서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앞에서 주식은 뭐였어? 일반 회사가 이제 주식회사가 되면서 회사가 발행하는 거였어. 근데 여기 정부도 돼요, 정부도. 즉, 이 발행하는 그 기관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 공공도 있고요, 사적인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채권의 정의지. 누가 발행하냐에 따라서 국채, 회사채 등으로 나눌 수가 있대. 국채는 어디가 발행하는 거겠어? 그럼 저 앞에 중 나라. 회사채는 회사가. 이런 식이란 거지. 그래서 나라 이름이 붙어요. 한국, 대한민국 채권, 미국 채권, 브라질 채권, 뭐 이런 식인 거지. 근데 나라가 갑자기 막 폭동이 일어났어. 혹은 디플레이션 때문에 막 떨어져. 그럼 이제 채권도 거의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지. 아무튼 자, 채권을 사는 것은 채권을 발행한 주체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돈을 빌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빌려주고 빌림을 받고 이런 거지. 채권을 산 사람은 만기일에 봐봐 위에서 정의가 언제까지였으니까 만기일 당연히 있겠죠. 언제까지가 원금과 함께 약속된 이자 정해주자. 몇 퍼센트 줄 거라고 정해놨으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 이 구조상만 보면 예금과 비슷하지만 더 많겠죠 아무튼.
이때 채권 투자자는 이자를 받는 대신에 가격이 오른 채권을 만기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 이거 뭐야? 이런 거야. 예금은 그걸 들고 있잖아. 내가 돈 낸 거잖아. 그걸 들고 있다가 만기일에 그냥 받는 거야. 이자랑 같이. 근데 채권은 어때? 채권은 권리 증명 증서잖아. 그치? 내가 채권을 왕창 들고 있어. 근데 너네한테 팔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 가격 올랐는데 사갈래? 만기일 언제야? 이자 어떻게 받을 수 있어? 팔 수 있다는 거죠. 권리를 넘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채권의 좀 특이한 점이죠. 네, 여기 보면은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사용 증서, 돈을 빌린다는 증거를 남기는 거니까 얘를 이제 받고 돈을 준다. 채권 발행자는 그 돈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자. 채권은 주식에 비해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여기 좀 차이 보면 주식과의 차이점. 주식과의 차이점. 근데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채권을 발행 것을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파산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꾸며야 된다. 이건 위험성이죠.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를 할 때에는 한 곳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산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속담 같은 것이 바로 경험 같은 것이 그렇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하는 거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으시면 한 번 떨어뜨렸을 때 계란 이었던 것이 되니까 나눠서 담아놓으면 분산 투자하면 안전하다. 이게 망해도 얘가 더 불어나면 되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돈 벌고 본인들이 하게 된다면 뭘 선택할지는 각자의 선택인 거고 그 선택에 따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오늘의 기출 지문은 여기 하나입니다. 너네 교과서에 하나밖에 없잖아. B 없지. 숙제 없어요. 이거 하면 숙제 없습니다. 비문학은. 요거 이제 보실 텐데 지난번이랑 이어진 내용이 되고 경주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아서 정보 정리를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적용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경제 시간이 아니라고 경제 시간을 한 게 아니라 비문학 지문의 내용이 나오니까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배경 지식을 적용하면서 읽고 문제를 푸실 텐데 문제가 1, 2, 3번 있잖아요. 뒤에 거꾸로 푸세요. 3번 일단 먼저 풀어봐. 최소 3번을 풀어야 돼. 3, 2, 1 순서대로 푸시고 시간 내는 순서대로 읽고 푸는 데까지 5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옵션 더 드릴게요. 열심히 푸시면. 대충 하시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3, 2, 1 순서로 주세요. 3번을 일단 풀려고 해보. 한 번이 제일 어려운 거죠. 제일 자주 나와요. 이런 유형은. 풀었습니까? 시간 드릴게요. 근데 3번 풀어봤어? 그만. 같이 한번 보자 그러면. 자, 이것도 비문학 분석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1문단에서 우리가 이 글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를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야 뒷부분을 읽을 때 좀 더 원활하게 읽는다는 거지. 자, 첫 번째 보자. 금융상품에는 주식,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 상품이 있대. 그럼 우리가 보통 습관적으로 이제 주식, 예금, 채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고 금융상품에 관한 얘기인가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1문단에서. 근데 봐봐. 그중 주식은 예금에 비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주식이라는 애는 어떤 장점이 있어? 예금에 비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대. 그럼 이거는 이제 장점이죠, 장점. 손실의 가능성이 크고, 이건 단점이네. 그 다음에 예금이라는 애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지만, 그럼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는다는 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지. 왜냐면 이게 투자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한 건데, 돈을 적게 번다는 건 단점이잖아? 근데 손실 가능성이 적다는 건 잃을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까? 얘는 장점이에요. 그지? 그럼 여기서 위에서 주식, 예금, 채권 등이 있다는데 주식과 예금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서로 장단점이 반대네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사실상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를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상품을 선호한대. 사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이니까 앞쪽이 원인이야, 뒤쪽이 원인이야. 이거 내가 지금 화살표로 해둔 부분 있잖아. 앞쪽이 원인일까, 뒤쪽이 원인일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원인인 거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상품을 선호한답니다. 그렇지?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밑에 보시면 돼요. 금융회사는 이러한 고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네,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생각해서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상품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금융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질문 나왔잖아. 그치? 비문학에서 질문이 나온다는 건 내가 좀 뭐라고 했어? 바꿔서 말하는. 자문자. 그치? 자문자만 해줄 건데 내 말은 그걸 왜 하냐? 그게 바로 이 글의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니까. 메인 주제니까. 그럼 여기인 거야, 여기. 금융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화제라는 거고,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여기 질문이죠, 질문. 질문이 있다는 건 뒤에 답변이 올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거를 화제로 잡는다. 아, 그럼 기준 설명을 해주겠네. 라는 거고, 그럼 그 바탕으로 이 문단을 가보자는 거죠. 금융회사는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고객을 위험 추구형, 위험 회피형 등으로 분류한대. 아, 그럼 여기 있네.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가 기준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가 매우 중요하죠. 고객들의 태도 차이야, 태도 차이. 뭔데? 아, 위험 추구형이 있고요. 잠깐, 네모랄까? 1번, 위험 추구형. 2번, 위험 회피형. 요렇게 나눈다는 거죠. 이름만 딱 봐도 어떤 형태인지 대충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해보자. 투자의 기대 효용이란, 일단 기대 효용에 대한이니까 한번 설명해줘요. 기대 효용이 뭔데?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대값이다. 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었을 때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게 바로 기대 효용이구나 인 거고, 투자 수익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과 투자 손실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의 총합을 의미하는데, 이게 뭐야? 계산 방법이야. 근데 내가 이걸 왜 따로 적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경제 지문에서 계산 방법이 나온다는 건 계산 문제를 너네한테 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뒤에 있는 3번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야 어떻게 정확한 값이 나오니까. 손실, 당연히 마이너스도 생각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뽑기 게임 같은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다고 쳐. 3%의 확률이 뽑을 확률이. 그럼 97%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생각을 안 해. 3%만 보는 거야. 이거는 빼기도 해야 된다는 거야, 빼기도.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그러면은 요거. 예를 들어, 자, 예시로 설명해 주죠. 어떤 금융상품가에다가 500원의 비용을 들여 투자할 때 40% 확률로 2,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60% 확률로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이 상품의 기대 효용은 투자 수익인 2,000원에 40% 곱한다. 얼마? 40%니까 0.4겠죠? 800원. 이게 얻을 수 있는 이득, 기대값이고, 투자 손실인 마이너스, 거기서 마이너스, 여기 포인트야. 마이너스 빼먹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500원에 60% 곱한 값, 즉 마이너스 300의 총합인 500이 되죠. 플러스 800 마이너스 300 총 500.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너네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보자. 그 밑에 고객들의 투자 유형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과 투자를 하지 않고 화폐를 보유할 때의 효용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가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기준이 또 있어. 기대 효용, 아까 봤던 거 이거. 이거랑 그다음에 화폐를 보유할 때의 효용. 화폐를 보유한다는 건 돈을 안 쓴다는 얘기니까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이득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답니다. 뭐를? 투자 유형을. 형태를 나눌 수가 있대. 그러니까 투자보다 화폐 보유를 선호하면 위험 회피형이고, 그렇잖아. 내 돈이 100만 원이 있어. 근데 이걸 투자하면 돈을 얻을 수 있대. 근데 잃을 수도 있대. 그럼 위험 회피형은 어떻게 하겠어?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저 안 쓸게요. 100만 원 그냥 들고 있을게요. 하면 위험 회피형이야.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투자를 통한 기대형을 선호하면 위험 추구형이라고. 이대가 막 뭐 있어? 하자 하면 이제 위험 추구형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얘랑 얘로 나눌 수가 있다. 라는 거야. 선생님은 무슨 형이에요? 아, 저는 위험 회피형입니다. 위험 회피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즉,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을 수 있음에도 금융상품 가에 투자하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이고, 손실을 우려하여 500원을 투자하지 않고 화폐로 보유하는 사람은 위험 회피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이름부터 회피와 추구니까 딱 느낌이 바로 올 수가 있다는 거지. 너네는 뭐 같아? 난 위험 회피형이다. 안정적인 게 좋아. 다 그냥 한 방에 인생 나간 사람이 없어? 다 그냥 한 방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있을 수 있어. 다 위험, 다 도파민에 절여졌구만, 이게. 그저 그냥, 한 방이지, 뭐 있어? 눈 돌아가죠. 바로 1%예요. 아직까지 너네가 자기 돈을 벌어서 투자하려면 좀 남았으니까, 시간 남았으니까, 많은 공부를 하시고, 이득을 얻으시면 좋죠. 사실 그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니까. 원래는 그책 5번 정독한다. 취업들이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느 손실도 뭐 5천만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그림 자료가 나오죠. 위에 계산 방법이 나왔고 그림 자료가 나와서 얘기가 나온 거. 그림 자료를 활용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실제로 나왔지. 뒤에 문제가 있죠. 자, 그럼 보자 한번. 이처럼 두개 효용이 같더라도 소비자들이 보이는 태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한계 효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대요. 한계 효용이라는 게 나왔잖아. 이게 뭔데?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사람이 느끼는 화폐에 대한 효용을 나타낸 건데 그래프 같은 게 나오면 X축과 Y축을 잘 보세요. X축은 뭐야? 화폐요, 화폐. 돈이 돈. 그리고 Y축은 효용이야. 나의 그 어떤 느끼는 뭐라 그럴까? 감정이라고 좀 그렇고 만족감 정도라고 하자. 자, 근데 그래프를 보면 투자의 성공에서 화폐가 A에서 A 플러스 1로 한 단위 증가할 경우 한계 효용은 A에서 어땠어? 15였어. 근데 A 플러스 1은 어때? 3 차이 나죠, 그치? 얘는 1 차이 날 때 Y축은 3 차이 난다. 그러니까 경우 한계용은 15와 18의 차이 3이 된다. 반대로 투자에 실패해서 화폐가 A에서 A-1로 내 돈이 줄었어. 마이너스 1이 됐어. 그치? 그럴 때 어떻게 돼? 5 차이가 나. 그럼 봐봐. 내가 얻는 기쁨과 잃는 슬픔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크다는 거야, 이 사람은? 슬픔이 크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투자를 더 할까 안 할까? 안 하려고 하겠죠. 위험 회피형이 되겠지. 왜? 나 이러면 어떡해? 이러면 지금 내 만족도가 5도 떨어지는데. 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현재 5가 된다. 이 사람은 투자에서 성공했을 때 오는 만족보다 투자에서 실패했을 때 오는 불만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위험 회피형의 성향을 보일 것. 우리가 그래프를 본 것처럼 이 사람은 투자 별로 안 하겠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일 투자 실패로 인한 불만족보다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을 더 크게 여기는 경우에는 위험 추구형이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위험 추구형 성향, 한방, 도파민, 요거를 생각한 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 이제 뇌가 어떤 식인지 본인이 잘 아시니까 자기는 어떤 형태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보자, 5분단. 금융회사는 이러한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분류하여 위험 회피형인 고객에게는 예금과 같이 안정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는데 결국 이 글의 전체 내용이 뭐였는데? 이런 회사들이 추천하는 상품이 있을 때 어떤 기준이냐는 거잖아. 앞에 설명한 3, 4분단이 그 기준이야. 이 사람이 위험 추구형이냐, 위험 회피형이냐, 그게 기준이야. 그럼 기준에 따라서 뭘 하겠어? 각각 다른 상품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험 회피형한테는 어떻게 줘? 예금을 줘요. 왜? 예금은 원금 손실이 없으니까. 얘는 우리 앞에 설명했을 때 원금 손실이 없고 대신에 이자가 적다고 했죠. 이건 이자가 적어. 근데 이제 위험 추구형은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추천하게 된다. 예를 들면 뭐 주식 같은 거 이런 걸 추천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추천했을 때 금융회사는 더 많은 고객들과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가 있게 된다. 위험 회피형이 나 같은 사람한테 큰 돈 버실 수가 있습니다. 한 방 노리시죠. 하면 내가 듣겠냐는 거죠. 안 들으니까 이 사람들 본인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고객 성향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길고 그래프도 나오고 하지만 그게 어렵지 않지. 예. 솔직히 말해서 막 엄청 어려운 글은 아니고 이 글은 포인트가 뭐냐? 여기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2번이나 3번 같은 문제는 처음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딱 적절하게 나왔던 거고 내가 3, 2, 1 풀라고 했으니까 우리 풀이도 3, 2, 1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자, 3번부터 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고기의 값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딱 이런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계산 방식이 나온다는 건 보기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내가 그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 그럼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앞에서 본 방식을 끌어다가 공식을 넣어서 자기가 각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 자, B하는 5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거나, 현금 보유. 즉, 투자 안 한다는 얘는, 그치? 투자 안 하거나, 다음의 두 상품 중 하나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를 선호하십니까? 단위는 만 원이래요. 자, 투자 비용이 A 상품은 50만 원이야. 근데 투자 수익이 4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넣어서 450을 뽑을 수가 있어. 근데 그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이야. 그죠? 마치 너네 객관식 문제 같은 거죠. 주저는 선생님도 하지 않아요. 알아줄 거예요. 진짜 솔직히. 계산을 하고 하라고 무지성으로 그냥 가자 하지 말고 계산하라고 방금 설명해줬는데 솔직히 봐봐 진정해봐. 여기 진정해. 이걸 참아요. 자 그럼 1일 확률이 얼마나? 80%. 80%가 1일 확률이야. 1일 확률 선생님. 이게 어느 확률이 20%라는 것이. 연예계 가셔야 지금. 아니 그럼 위에 250만 원 넣어가지고 계산이나 해보라고 계산이나. 250. 아니 그러면은 4kg도 가지고 450만 원 확률의 개념이 없어요. 진짜 망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인생 망하고 싶어? 계산하려고 똑바로. 450이 얻을 확률이야, 그치? 근데 20%니까 얼마 곱해야 돼? 얼마 곱해야 되냐고. 20%라며 0.1을 곱하면 돼요. 0.1을. 그럼 얼만데? 450에 0.1 곱하면 얼만데? 뭘 몰라? 미수학에서 그걸 곱하기 90. 자, 90 얼마 쳐? 그럼 자, 얘 마이너스 얼마야? 잃는 거 얼마다? 50을 잃는 거지. 80%가 0.8이잖아요. 0.10. 곱하면 얼마야? 50에 80%. 40. 그럼 마이너스 40. 40. 그럼 얘 얻을 수 있는 효용이 50. 그래서 50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기대 효용이 50이라는 게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밑으로 한번 보자. 자, 얘는 50만 원 넣었는데 200만 원 나와. 200만. 안 해. 뭘 안 해, 안 해. 얻을 확률이 40%야. 자, 근데 그러면 잃을 확률은 얼마인데? 60. 6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곱할 수가 있겠지? 자, 얼마래? 200에다가 곱하기 0.4를 하면 얼마인데? 50.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깜짝 놀랐어. 그러면 80. 80? 그럼 80. 그러면 빼기도 해야지, 빼기도. 50 마이너스 60, 0.6. 그럼 얼마인데? 50. 네, 50이라는 뭘 또 좋아하고 있어. 어? 지금 저거 A하고 저거 밖에 사가지고 더 하면은 어떻게 하나도 걸릴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독립시행인데 무슨 뭐 도장 찍듯이. 근데 이러고 있다고요. 야, 포도에 도장 모으면 뭐 하나 주냐? 그거 아닙니다. 다른 거야, 그냥 그게 뭐라고? 20%라고. 아무튼. 다 걸리면 좋겠지. 하지만 이제 다 걸리는 확률 계산기. 그러니까 이런 거야. 투자가 이런 무지성 속에 이루어지는. 그게 사람들이 잘 돈을 못 버는 거지. 막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게 이거 갈래. 야, 둘 다 일단 기대 효용은 50입니다. 50. 그럴 때, 자, 갑은 B 상품을 선택했어. 근데 을은 A 상품을 선택했고, 병은 투자를 안 하는 거, 현금 보유를 선택했단 말이야. 그럼 셋 중에 가장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병이냐.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니? 그 장음이 아니라 반음입니다. 아무튼,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자, 수익이 있고, 안정성이 있다. 그럼 얘네들도 비교해야지. 얘는 아예 안 하는 거잖아.
그럼 A랑 B를 비교해야 돼. 그때 둘 중에 수익이 어떻게 커? A가 크죠. 그치? 하지만 안정성 어때? 뽑기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니네 객관식 문제 찍어서 맞출 확률이랑 똑같은 거라고. 높다. 뭘 높은 거야, 높기는. 다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얘는 수익이 낮지만 250 낮지만 안정성 너무 높아. 왜? 확률이 2배잖아. 확률 2배, 확률 2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럼 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B 상품이 A 상품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보자. 어휴 정신 나갔어. 잠시만. 4번 4번. 자, 옳지 않은 보자. 다른 병에 대해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하겠군. 왜냐면 병은 투자를 안 하니까. 얘는 아니고. 그 다음, 갑과 을은 화폐를 보유하겠다. 투자를 통해 얻는 기대효용을 선택하겠군. 그치? 얘네는 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얻지 않을 거야. 높든 안 높든. 그지? 네. 유자요. 을은 가격이 위험 추구를 한대. 왜? 을은 A를 골랐고 A는 안정성이 떨어지는데도 그냥 가자 하는 거야.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틀렸어요. 틀렸어. 그 다음 자, 병은 갑과 달리 A 상품, B 상품보다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크다고 보겠군. 왜? 병은 애초에 투자를 안 하니까. 투자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4번이 되겠죠. 사실 이거 계산하는 거에 비해서 문제 자체는 푸는데 그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유형은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참 좋고. 그 다음에 자 2번으로 가자. 1번 1번 1번. 그래프. 여기 보시면 기업과 같은 투자 성향이래. 이게 뭔데? 어떤 성향이었는데? 앞에 나와 있잖아. 1번 빼봐. 위험 추구형이래. 위험 추구형. 위험 추구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가 크다는 건데 한마디로. 얻었을 때 기분이 더 좋다. 그래 그걸 뭐라 그랬어? 위험 추구요. 아니. 도파민. 도파민 말고 그 단어가 적혀있는데 있잖아요. 적혀있는 그거 찾아보라고. 얘는 위험 추구형인데 그 얻는다는 걸 뭐라 그래? 소요. 그렇지. 이 단위랑 그 효용 이게 얻는 만족감이잖아. 효용이 크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실 수학적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면 그래프의 생김새만 보고도 좀 알 수가 있긴 해요. 앞에서 나온 그 안정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 위험 회피형. 그 사람들의 그래프는 어땠어? 이렇게. 지금 점점 투자를 할수록 커피를 더 좀 많이 투자할수록 올라가는 게 줄어들잖아. 유리한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위험 회피형이라고. 그럼 위험 추구형은 이것과 반대로 된다는 거고 올라가는 그 세로쪽이 더 Y쪽이 더 높게 올라간다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먹어봐. 이게 뭐 얼마나 투자를 하는 거야. 야 먹어봐. 이거 1단이 올라갔어. 1단이 올라갔어. 근데 얘는 만족을 못해. 정신 나간 사람이. 그래서 한 번 더 했어. 얼마 올라가? 와 10 올라가. 길었다. 그럼 점점 올라가. 오, 니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 사람. 진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다 집어넣을 사람이란 거지. 그지? 그냥 뭐 하는 걸 많은 거야. 그러니까 1번이 되는 거고, 2번이 되는 거고. 그럼 봐봐. 얘는 어때, 2번은? 반대로 봤을 때, 화폐가 늘어날수록 돈이 없는데 효용이 효용이 많다는 게 이해가. 효용이 줄어들고 있어, 얘는 오히려. 돈을 더 넣으면 더 넣을수록 줄어들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뭐 하는 사람일까? 아니지. 현금 보유라는 사람인 거죠. 왜냐면 투자를 늘릴수록 점점 불행해지는데 누가 하겠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현금 보유하는 것이. 그다음 이 사람은 어때? 그냥 그 모양만 달라졌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하면 할수록 점점 떨어져요 만족감이. 그러면 안 한다는 거고. 얘는 어때? 와 잠깐만 부처님. 부처님. 돈을 많이 넣든 적게 넣든 그냥 뭐 인생사 공수를 공수고 하면서 그냥 평온하신 분 효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떨어지는 거랑 오르는 거랑 기분이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효용이 똑같아? 그냥 이 사람은 어때? 기분 똑같아요. 정직한 사람, 정직하게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사람은 당연히 봐봐 투자를 할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의 차이가 똑같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기쁨도 슬픔도 똑같이 느끼는 거야. 5 얻었을 때 와 기뻐 10만큼 기뻐 5만큼 기뻐 근데 떨어졌을 때 5만큼 슬퍼 1대1 대응되는 사람이란 거죠. 1대1 대응되는
기분이 그렇게 등락이 있는 게 아니라 단계 효용이 보통 이런 사람들 잘 없죠. 보통은 기울기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윌크에서 언급된 정보가 아닌 것은 5번. 야, 내가 이거 풀 때 뭐라고 했어? 이런 거 내용 일치 문제니까 최소 문단 어딘지는 체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몇 문단을 찾아봐. 자, 1번 투자상품의 유형 어디 나와? 몇 문단에 나와? 예, 첫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어디 있냐? 뭐 주식, 채권, 예금 이런 게 있다고 처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거라고 하라고. 여기 1이라고 적으라고. 최소한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기대 효용의 계산 방법은요?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몇 문단이 있냐고. 내가 문단 번호까지 적어드렸잖아요. 몇 문단에 있어? 찾아보라고. 방법이라고 끝. 문단. 이 문단 어디? 곱한 값 그거 보이지? 네. 그럼 자 여기는 계산 방법 2 적어주라고. 그다음 투자 성향의 판단 기준은 얘가 위험 추구형인지 회피형인지 뭘 보고 판단한대? 얘는 이게 있잖아. 그치? 이 방법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이 문단과 3단에 쭉 이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위험 추구형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위험 회피형이라고 한다. 길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상 문단에 있다. 그다음 투자 성향의 분류 효과는요? 그렇지. 이 회사가 어떻게 해야 고객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고객들은 돈을 쓸 거고 그래야 돈을 벌기 때문에 서로서로 좋은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 수산품의 다양화가는 다양화가 뭔데? 다양화가 뭔데요? 계란 한 바구니 하나. 아니지 내 말은 다양화라는 건 투자 상품을 만드는 거니까 상품을 어떻게 다르게 차별화를 할 거냐는 거야. 이건 회사 입장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쭉 본 글은 뭐야?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선택하는가, 상품을 선택하는가고 그에 따라서 이 회사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지 이거 회사가 만들어내는 상품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도파민 추구형이라는 걸 참 잘 알았고요. 참 잘 알았고 본인들 투자는 뭐 본인들 하는 거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면 참 좋겠죠. 아무튼